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노년층, 고령의 골절 환자분을 모시고 계신 보호자분께서 꼭 챙겨주셔야 될 한 가지, 뭘까요? 병원에서 보통 욕창 관리라든가 발을 딛지 말라든가 깁스를 하고 계시다면 깁스는 꼭 하고 계셔야 된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안내는 다 받으실 텐데요. 그런데 보통 많이들 간과하고 계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가장 상식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간과되는 사항, 바로 환자분의 식사입니다. 보통 노년층 골절 환자분들, 특히 척추뼈 골절 또는 엉덩이 관절 골절, 그리고 다리의 골절 환자분들은 침대 생활이 길어질 때가 많죠. 그렇다 보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식사하시는 것을 어려워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침대에 가만히 계시고 활동량이 줄어있고 골절을 겪으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도 떨어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식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시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세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골절된 뼈가 다시 붙는 데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골절 치유 과정에서 각종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골절 후의 전반적인 뼈의 약화, 선망, 욕창 등이 대표적인 후유증이죠. 세 번째, 신체 기능의 회복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해 부러진 뼈는 다 붙었어도 다시 원활하게 잘 걷지 못하거나 다친 팔다리를 이전처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자세히 가보겠습니다. 식사를 잘 못하면 뼈가 붙는데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뼈는 변화가 없는 고정된 물질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뼈의 생성과 흡수가 24시간 내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발생했다면 이때는 더더욱더 뼈 생성에 관여하는 세포들이 역동적으로 일을 해야지만 뼈가 잘 붙는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부러진 뼈를 고치는 기관들, 세포들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아무 재료 없이 새로운 뼈가 생겨나진 않을 테니까요. 실제 이 리뷰 연구를 한번 보시죠. 이 연구는 영양결핍이 골절된 뼈의 치유에 영향을 주는가, 즉 영양결핍이 있다면 부러진 뼈가 아예 붙지 못하는 현상인 불류압이 생길 수 있나를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 간략히 추려보자면 단백질을 이루는 미세 단위인 아미노산 성분이 골절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양소의 결핍은 골절의 불류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겁니다. 골 형성에 있어서 그러면 단백질만 중요할까? 아니죠. 칼슘, 비타민 D, 카로테노이드라고 불리는 야채와 과일에 주로 있는 성분, 비타민 C 등의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뼈의 형성에 관여합니다. 결론은 골절이 잘 치유되기 위해서는 환자분께서 반드시 균형 잡힌 식사를 부족함 없게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골절 환자분께서 식사를 잘 하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골절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 식사를 통한 영양분의 섭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골절 후 치료 과정에서 식사가 부족하고 영양분의 섭취가 제한되셨던 환자분들은 골절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반적인 뼈의 약화와 상실이 더 심했습니다. 선망도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찾아왔는데요. 선망은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급성으로 찾아오는 치매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쩡하시던 어르신께서 다치신 뒤 갑자기 헛것을 보시거나 밤에 이상 행동을 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등의 평소 없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선망은 환자분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보호자분들을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하는 후유증인데요. 영양결핍은 이러한 선망의 빈도와 강도를 높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욕창인데요. 하지나 척추 골절 환자분들께서는
침대 생활을 오래 하셔야 되다 보니 침대의 신체 한 부위가 오래 눌리면서 발생하는 욕창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 욕창 역시 연구에 따르면 영양이 결핍된 환자분들께 더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골절 환자분께서 식사를 잘 하셔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신체 기능의 원활한 회복에 영양 섭취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다친 뼈는 다 붙었어도 다시 원활하게 잘 걷지 못하거나 다친 팔다리를 이전처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면 이는 엄청난 문제겠죠. 골절로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들은 깁스를 하시거나 침대에 누워있는 침상 안정 치료를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이런 치료는 필연적으로 몸 전체의 근육 손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신체 활동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아주 정직한 기관인데요. 즉, 많이 쓰면 발달하고요. 안 쓰면 퇴화합니다. 따라서 골절 환자분들은 이 근육 손실 및 약화가 차후 신체 기능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요. 근육을 다시 발달시키려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당연히 재활 운동이 되겠죠. 두 번째가 바로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적절한 영양 섭취입니다. 아무리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식사를 통해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육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재활 운동과 충분한 식사를 둘 다 잘 하셔야만 근육을 다시 다치기 전으로 회복시킬 수 있고요. 그렇게 근육이 회복되어야지만 정상적인 보행과 다친 관절 움직임의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보행과 관절 움직임의 회복이 잘 되어야만 또다시 다쳐서 재골절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고 골절 후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후유증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균형 잡힌 식사 꼭 강조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럼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이 있죠. 그래, 식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이걸 텐데요.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골고루 잘 드셔야 된다는 거죠. 조금 답변이 아쉽죠?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추가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기왕이면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야채류와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류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칼슘과 비타민 D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지금 골절 치료를 해주시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차피 지금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계실 테니까요. 치료해주시는 의료진께 칼슘, 비타민 D 영양제를 처방받아서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분께서 어떻게든 식사를 챙겨 드리려 해도 잘 못 드시는 환자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억지로 드시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이때도 역시 의료진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식욕 부진에 대한 약을 처방받으시거나 입원해 계신 상황이라면 완전 비경구 영양법이라고 하는 정맥 주사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의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